시고, 예. 자, 지나갑시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울 박범계 의원입니다. PPT를 보시면서요. 앞에 모니터를 장관님 잘 봐주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쭤보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찰총장 본인 개인이냐 아니면 그렇게도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이냐 했을 때 총장은 검찰 조직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지난번 대검 국정감사를 마친 본의원의 소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작년 7월 25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직후에 하루 뒤에 검찰 고위 간부가 인사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에, 그 다음에 박찬호 공안부장이 대검의 참모로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7월 31일 날 1차장의 신자용, 2차장의 신봉수, 3차장의 송경호 등이 임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언론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장관님께서 며칠자로 부임을 하셨죠, 작년에? 올해요? 네, 1월 2일자입니다. 1월 2일자시죠. 그리고 1월 13일 날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시죠. 네. 이때 말 그대로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전원 다 교체가 됩니다.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법무부 인사를 단행하지요. 거기서 신자용, 신봉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들이 각각 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보시죠. 3월 31일 올해 그리고 4월 7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사건이 터집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연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검의 감찰부장의 한동수 부장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을 6월 16일 날 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7월 2일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합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히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연루 여부에 대해서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중단해라.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 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요. 네. 7월 6일 본 의원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장 회의 결과라고 전국의 언론에 보고하고 공표합니다. 우리 장관님의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라는 천명을 하고 엊그저께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말씀과 다르게 7월 9일 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일선청인 서울중앙지검에도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적어도 엊그저께 윤석열 총장이 말씀했듯이 말한 것처럼 그 수사지휘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으면 본인이 직을 걸고 그 점에서 싸웠어야 함이 저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당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검찰 조직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그런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 점은 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를 8월 27일 날 단행합니다. 공판부와 그리고 일반 형사부의 검사들의 대폭적인 배려와 진출입니다. 2020년 올해 10월 16일 말 그대로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표됩니다. 공개됩니다. 핵심은 윤석열 사단입니다. 윤 총장의 힘을 실어주려면 한방 수석을 잡아야 됩니다. 낯뜨거워서 하룻밤거리에 검사들에게 1,000만 원짜리 향응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이 남부수사팀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2차적으로 발동합니다. 검사들 피의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위 사건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서울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하라 라고 발표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아니죠?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40분 뒤에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저께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장께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작심한 듯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하라고 했나요? 장관께서 부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오로지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겁니다. 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전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지휘 감독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청 산하의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을 평소에 부하라고 생각하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인사라는 거 협의해서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사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죠?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했습니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칭하는 한동훈 검사장, 박찬호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년간 고생한 한동훈, 박찬호를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오로지 한동훈, 박찬호만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은 총장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옵티머스 사건 여러 의원님들 제가 며칠 전부터 처음부터 그 전결 검사가 김유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렇게 짐작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관련성을 배제할 수가 배제할 없다라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2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는 18개 부처 5처 17청 이원사실 6개 위원회입니다. 저 밑에 대한민국 법무부청 검찰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입니까? 검찰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박찬호의 검찰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그 대답을 청해 듣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크게 끼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 조직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우려마저 제기를 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그 모든 검사의 지휘관입니다. 대한민국 2,200명이 넘는 검찰은 지금도 많은 민생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단한 가운데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발언, 정치적 언행 또는 의혹으로 인해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이 순간에도 동요 없이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매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찰총장은 특정인만의 총장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적법하고 또 정의롭고 인권적일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고양하는 지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